자, 아까 얘기했잖아. 그 수능은 항상 비중이 이래. 개념형 문제 13개에 추론이 7개야. 언제나. 이 추론 7개 중에서는 전도 하나, 근수축 하나, 유전 5개. 근데 이게 전년도 수능 대비해서 이제 변화가 좀 있었어, 문제가. 1등급 컷이 작년보다 낮아졌거든, 이번에. 작년에 이제 각하가 지랄을 하고 나서 저기 뭐야 1컷이 47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 조절하기가 좀 힘들었지, 그치? 근데 올해는 또 2차 지랄을 하셨지. 의대 정원은 2,000명 어쩌고 하면서, 그치? 그래서 갑자기 재수 학원이 터졌어, 그치? 그러니까 보통은 빠른 속도로 공부하기 위해선 탐구는 과탐의 경우에는 물리화학을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기본 과목으로 잡고 나머지 하나를 추가로 잡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의대니까 생명하면 좋잖아, 그렇지? 걔네들이 다 생명을 선택을 하니까 그나마 생명 선택 인원이 늘었단 말이야. 그래서 변별력이 필요하니까 바꿔서 6평, 9평을 해보니까 변별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자료 해석이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단순 개념을 끝나는 게 없어. 예전에는 읽으면 바로 요런 문제들이 있었어. 니네 2학년 모의고사 볼 때 푸는 그런 문제들, 그런 기본 문제들이 앞에 이제 좀 있었거든? 하나 빼고 다 사라졌어. 무조건 자료를 읽어야 돼. 그래프를 읽던 표를 해석을 하든 무조건 자료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자료 해석에서 이런 그래프 처음 봤는데 이런 게 2-3개가 언제나 나와. 어려운 그래프는 아닌데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을 해서 마킹까지 해야 되는 탐구를 생각을 해보면 당황스럽지 좀, 그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HP까지는 아닌데 만화가 깎이지, 그치? 풀면서,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추론형 문제에서 전도, 근수축, 유전 중에서 유전 문제가 난이도가 상승했어, 작년보다. 작년보다 어려워졌어. 킬러 내면 뒤져! 이래서 마른 킬러라고 하지 않고 준킬러라고 하는데 난이도가 준킬러의 범주 안에서 거의 끄트머리까지 올라갔어, 이제. 그냥 조금만 넘으면 킬러급이야. 이런 문제가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이번에 유전 문제도 그래서 이제 좀 쉬울 거라고 기대를 했다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애들이 당황을 했거든. 확률은 안 어려워. 확률 제발 쫄지 좀 마. 니네 확률만 하면 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아니야. 확률은 안 어려워. 확률이 어렵지 않고 이번에 뭐가 어려웠냐면 DNA 표 분석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왔어. 3페이지에서. 돌연변이는 원래 어려워. 돌연변 문제는 원래 어려워. 가계도 문제는 시간 싸움이야, 어차피. 가계도는 오히려 돌연변이만큼 어렵지는 않아, 대부분은. 그래서 이 3개에서 그냥 후덜덜한 거야, 애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풀던 실력보다 하나 정도 더 틀렸거든. 올해 고3들 쭉 이제 수능 보고 나서 돌려보니까 애들이 한 문제 정도 더 틀렸어. 6평, 9평보다. 자, 요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진심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뉴페이스가 몇 명이 보여서 일단 다음 주에 1차 테스트를 한번 볼 거야. 30분 모의고사 형태로 볼 테니까 그거는 해설가 안 해. 그냥 딱 온라인으로 답 입력하게 해서 니네 지금 현재 실력 한번 파악해 볼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수준에서 추가 자료를 줄 것인가는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알던 얼굴은 뻔한 실력인데 그치? 모르는 얼굴이 섞였으니까, 그치? 자, 그다음에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금 겨울 동안 할 게 이 원리와 해석, 그치? 요게 이제 개념 교재야. 좀 두껍지, 그치? 내용만 보면 두껍지가 않은데 그 자료 해석이 자꾸 들어가니까 페이지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자료 해석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2월 말까지 웬만하면 끝내고 싶어. 총 11주차 수업을 해서 2월 말까지 끝내는 게 목표야. 자, 그래서 이제 목표는 뭐냐?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형 문제, 개념 문제 다 맞는 게 목표야. 거기에 준킬러급에 해당하는 전도나 근수축도 고난도 말고 준킬러급으로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정도. 거기까지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도 고난도 말고 5문제 중에서 2개는 준킬러나 기본 문제 나오거든. 거기까지는 해야 돼. 그러면 얼추 35점 근처가 나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목표야, 1차적으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3월부터 원래 추론이라고 해서 추론 심화 들어갈 거야. 아까 추론 7문제 있지? 거기에 대한 심화 과정. 방학 동안 심화까지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늘어져, 수업이. 2월까지 못 끝내. 한 바퀴 돌리는 거를. 그래서 이제 심화 파트는 이제 추가로 할 거야, 1학기 중에. 근데 1학기 때는 니네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앞에 3주 휴강하고, 기말고사 앞에 3주 휴강하고, 만약에 또 학교별로 시험 기간이 막 차이가 심하고, 그럼 4주 휴강할 수도 있어. 그럼 실질적으로 1학기 중에 주차가 많이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요거 1학기 중에 기말고사 전까지 해서 끝내는 게 목표. 근데 실력차가 좀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그 속도 따라오기 버거울 수도 있어. 뒤로 가면 고난도 문제가 나오니까. 유형별로 좀 뽀개서 한번 쭉 볼 거야. 근데 요걸 한 바퀴 돌 때 진짜 고통스러울 거야. 이제 이게 고비야, 대부분. 3학년 1학기가 고비야. 왜냐하면 중간고사 3주 쉬고 다시 복귀하고 기말고사 또 쉬고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면 중간에 흐름이 한번 빵 깨지기 때문에 그거 복귀해서 다시 이렇게 메꾸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목표는 이제 기말 전까지 끝내는 게 목표긴 한데 기말 끝나고 1, 2주 더 할 수도 있어, 혹시. 그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자,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기출일술이라고 해서 여름방학부터 해서 9월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문제의 흐름별로 한번 쭉 훑어볼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게 문제 유형이라는 게 특히 추론 문제도 그렇고 자료 해석 문제도 그렇고 얘네들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있고 유행하는 게 있어. 아, 올해는 요런 스타일이 유행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 기출 문제를 쭉 풀어다 보면 그 스타일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니네도 어느 정도 감이 와. 아, 이제 요렇게 흘러왔으니까 앞으로 요렇게 흘러가겠구나. 이제 그걸 한번 잡아보는 기간인 거야. 근데 이때는 모의고사 병행해. 아까 추론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1720 모의고사는 뭐냐면 킬러 3개 빼고 20분에 풀기. 연습하는 거야. 킬러 3개 빼고. 그 정도 돼야 킬러 풀 시간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1720이긴 한데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는 16문제 20분에 풀기도 하고 이제 요게 차이는 있어. 이제 요거 이제 시간 내 푸는 연습까지 병행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커리큘럼이 파이널 체크 이제 10월부터 해서 수능 전에 11월에 한 주나 2주 더 수업을 할 수도 있어.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첫째 주까지는 수업을 했었거든. 좀 빨리 끝나면 10월 말에 종강을 해버리는데 문제가 올해 수능으로 보니까 니네 상태가 좀 걱정이 돼서 10월 말에 종강을 못할 확률이 높아 보여,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도 11월 둘째 주까지 해야 되는 불길한 사태를 막고는 싶은데 모르겠어. 그래서 다지선다 형태로 문제 100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딱 던져놨을 때 이 자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붙는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양한 거를. 한 자료 안에서 다 훑어서 복습을 하는 거야.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그리고 플러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니네는 한 40회 나오지 않을까? 한 35회 끊을까? 35회? 그러면 5주 매일 하나씩 딱 좋다. 35회면은. 마지막엔 좀 몰아쳐서 풀어야 돼. 그래서 문제 푸는 감이 쫙 올라가고 나면 그 상태에서 수능을 봐야지 문제가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풀었을 때 대부분 맞아. 근데 이게 이 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능을 보게 되면 그게 어디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돼 전혀 감이 안 와. 이게 문제 푸는 감이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막판 스포트 정말 무섭다. 막판에 좀 힘들어도 이때 몰아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2학기가 되면 학교에 자습 시간 진짜 많아. 2학기가 되면. 1학기까지는 내신이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자습 시간이 별로 없거든. 근데 여름방학 딱 끝나고 2학기 접어들게 되면 자습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니네가 공부할 시간이 많아져. 그래서 그거를 소화할 능력이 충분히 돼. 시간이 된다고. 그래서 막판에 몰아치워서 수능을 보고 나면 그래도 약간 아쉬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원리와 해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재 좀 소개 좀 하자. 이제 책 구성이야, 책 구성. 일단 개념 파트가 있지, 그치? 개념에 대한 자료 해석이 있어. 왜냐면 이제 개념 따로 자료 따로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연결하게 자료 해석 파트를 넣어놨어. 그 뒤에 가게 되면 개념 체크라고 해서 이 파트에서 나오는 주요 용어라든지 뭐 기초 자료라든지 요거 이제 스스로 좀 체크해 볼 수 있게 푸는 문제가 있고 그러고 나면 주요 기출 문제가 뒤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기출 문제는 모든 문제 100% QR코드 막혀 있어. 따라서 과제를 내주면 제발 집에서 풀고 채점을 하고 모르겠으면 QR 찍어서 강의를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체크를 해보라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커리큘럼을 쭉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응. 오늘 수업하면은 물질대사까지 쭉 나간다. 응. 얘기했잖아. 지엽적인 거 다 배제한다고. 그래서 내신할 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수가 있어. 다음 주에 전도 전달까지 다 나가. 전도 전달까지요? 진짜 갑자기 빠른데요? 다음 주에 전도 전달까지 다 나가. 그리고 테스트 볼 거야. 요거는 4강까지니까 2단원까지야. 그래서 한 10문제 간단 테스트로 볼 거야, 요거는. 왜냐? 그것도 안 하면 니네가 난 못 믿겠거든, 니네 공부하는 거. 니네가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도 좀 느껴야 되니까. 응. 자, 그리고 3주 차에 근수축과 신경계 다 나가고요. 호르몬은 4주 차에 3시간 내내 할 거야. 왜? 암기도 해야 되잖아, 그치? 암기를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안 해오더라고. 응. 근데 요건 좀 갈굴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암기 확인까지 좀 애지간히 할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예 3시간 잡은 거야. 그리고 방어작용이 생각보다 양이 많지. 이게 혈액형까지 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아.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해. 그럼 3단원이 끝나니까 단원 테스트를 또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건 3단원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요건 추론이 들어가잖아. 난이도가 높아지겠지? 하나씩 좀. 자, 유전. 자, 식강이 염색체와 세포분열인데 여기 이렇게 잡기는 했는데 니네 상태에 따라서 여기 약간 걸칠 수도 있어. 그 다음 주까지 요거는. 응. 왜냐면 요게 DNA 표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야. 그치? OX표랑. 그리고 사람의 유전을 아예 2주를 잡았어.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내용이 있지. 확률과 가계도. 요때 확률, 요때 가계도. 그리고 유전평. 그치? 그러고 나면 이제 4단원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 뒤졌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주 동안 생태계 파트를 다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범위 테스트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3월 들어가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겠지. 그리고 좀 마음 좀 단단히 먹고 니네 스스로도 이제 고3이야 쉽잖아. 아니다. 아무 생각 없구나, 지금. 아직은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렇지? 이제 요걸 잘 생각을 해봐. 니네가 스케줄을 잡을 때 지금 방학 스케줄 다 잡았지, 그치? 뭘 듣고, 스카는 언제 가서 하고, 뭐 아니면 아예 그냥, 그래, 뭐 여기저기 잡아놨을 거야. 이것도 듣고 저거 듣고 했을 거야. 중요한 건 니네 스스로 공부해야 되지, 그치? 니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이 개념책은 두꺼워서 들고 다니라고 뭐 하진 못하겠어. 그래서 서브노트에는 내용이 다 들어가니까 서브노트에 자기가 다시 정리하면서 좀 개념 정리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1년 동안은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그 자기 메인 교재가 하나 있어야 돼.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교재가 돼도 되고 서브노트가 돼도 되고 상관없어. 그냥 전범위에 내용이 들어간 뭔가가 있으면 돼. 자기가 노트 정리한 게 제일 좋아,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정리를 할 테니까, 그거, 그치? 그렇게 해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두껍지 않게. 자, 그거는 니네의 사전 같은 존재가 돼야 돼. 오답 노트는 막 이제 내가 모의고사에서 15번을 틀렸으니까 잘라 붙여가지고 밑에 뭐 하고 언제 하고 있니? 언제 하고 있냐고.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는 추론 고난도 몇 문제밖에 의미가 없어. 개념 문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게 더 시간 낭비지. 개념 문제에서 보통은 니네가 틀릴 때 기억, 니은, 디귿 다 몰라서 틀리진 않잖아. 그 중에 보기 하나 삐끗해서 틀리거든. 근데 그랬을 때 그 개념 자체에 뭔가 약간의 허술함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제 그거를 자기 메인 교재에 자기가 메모를 하라고. 추가로 계속해서. 누적을 해야 돼. 계속 누적을 해야 돼. 하나의 노트에다 계속 누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디를 자꾸 헷갈려 하는지 스스로 느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암만 옆에서 얘기해줘도 안 와닿아. 자기 스스로 분석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를 해야 돼. 근데 정말 정의 자체를 까먹어서 틀릴 때도 있잖아. 그럼 펴서 거기다 밑줄이라도 거놔. 근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용어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뭔가 표현이 살짝 바뀌었더니 내가 헷갈렸어. 그럼 그 헷갈린 포인트도 거기다 적으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되면 이렇게 헷갈렸어.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고 나면 그게 니네한테 가장 훌륭한 노트가 될 거야. 이게 가장 강력하게 실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학원 종강하고 수능 보기 전까지야.
종강하고 수능 보기 전까지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 뜨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놀아버려. 대부분은. 아니면 문제만 드립다 풀어. 근데 그걸 보완되지 않은 게 분명히 있거든. 이제 그거를 자기가 써놓은 걸 보고 아, 이 바보탱이가 내 애가 이거 또 까먹었네. 이런 빡침이 올라와야 안 까먹거든. 내가 고3 때 썼던 방법이야. 암기를 더럽게 못해가지고 나 진짜 암기 정말 못하거든. 지금 니네 생명과학이랑 우리 고등학교 때 생물은 비교가 안 돼. 암기의 양이. 미친 듯이 지엽적인 거 다 외웠어야 돼. 아니 배의 조직이 내가 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 다 외워야 됐거든. 니는 그런 거 안 외워도 되잖아. 그냥 조직이 뭔지만 알면 되잖아. 거의 그 수준이었어. 그래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상태가 너무 심각하잖아. 맨날 까먹고 틀린단 말이지. 그래서 어느 날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이제 좀 반성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까먹으면 다시 바로 복습을 하자. 근데 어느 날 틀려서 딱 폈더니 내가 이미 형광펜을 그어놓은 거야. 나 새끼 지난번에 또 틀린 거 또 틀린 거잖아. 그치? 이거 두 번째 틀렸는데? 그래서 두 번째 틀렸다고 표시를 해봤어. 2학기 어느 날 모의고사를 보고 틀려서 딱 폈더니 발을정자가 완성이 된 거야. 정말 뒷박이 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간이. 그치? 그러고 안 까먹었거든.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어떻게든 기억하고 말리라. 이런 좀 각오가 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노트 정리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암기는 시간이 안 걸리지 사실은. 암기는 자주 보면 돼 그냥. 짧은 시간에. 암기한다고 막 3시간, 4시간 하지 말라고. 외워지지도 않아 어차피. 그러니까 자주 그냥 서브노트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까먹고 잠깐 봤다가 이게 최고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메인 노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공부한 스타일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메꿨던 친구들. 이거는 허술해. 분명히 빵꾸 나는 동네가 나와. 그런 스타일로 공부했던 친구들일수록 노트 정리를 진심으로 좀 해봐 이번에는. 근데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서브노트 PDF를 이제 띄워준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자기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조금 일찍 와서 선생님한테 보여줘봐. 그럼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자기 공부는 니네가 하는 거야. 나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치? 성적도 니네가 나오겠지? 나는 대학 나왔어. 니네 대학 안 갔잖아. 그치? 니네가 대학을 가야 돼. 그치? 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 해결은 스스로 해야 된다. 좀 주도적으로 공부하도록 애를 써야 돼. 아니, 그게 좀 되는 친구도 있고, 대부분은 안 되더라고. 그게 되면 어느 순간 많이 메꿔져. 진짜로. 하루아침에 딱 좋아지진 않아. 근데 이게, 그런 것을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자기가 노력한 시간과 성적이 절대 정비례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나와.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의 성적이 쭉 가다가 계단형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지?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야? 나는 계속 여기거든. 난 언제 올라가? 난 안 되나 본데? 버려. 끝났지, 그럼. 근데 어떤 친구는 여기서 올라가지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왜? 니네 생긴 거 다 다르듯이 뇌도 다 다르게 생겼거든. 머릿속에 숙성시켜줄 시간이 다른 식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좀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어? 언젠가는 와, 언젠가는. 니네가 생각한 것만큼 아득하기에 먼 시간은 아니야, 분명히.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딱 깨우쳐지고 나면 점수가 안 흔들려, 그다음부터는. 그 순간까지는 조금 고생 좀 하자고. 오케이? 응.